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저염식을 해라, 짜게 먹지 말아라 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만큼이나 자주 들은 익숙한 말들이 또 있습니다. 마치 10년처럼 자리 잡은 삼시세끼는 꼭 챙겨 먹어야 한다. 건강검진과 조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과 진실, 이분의 말씀을 빌려볼까 합니다.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을 쓰신 존 맥두걸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기검진으로 이익을 얻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들이고 병원들이다. 조기검진은 당신에게 더 빨리, 더 자주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도록 유인한다. 당신은 선한 뜻으로 가면을 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더 짧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지탱할 뿐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암이라는 큰 병과 조기 진단의 피해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안녕, 라붐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저염식을 해라,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의 식사를 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란 말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부족해서 겪게 되는 질병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기나긴 세월 동안 억울한 누명을 썼던 소금의 중요성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책들을 통해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소금의 관심도가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왜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배웠을까요? 그에 대한 답으로 미 고혈압 학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맥케런 박사님의 말씀을 빌려보겠습니다.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지 정책적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 압축된 문장 속엔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소금 관련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부가 깊숙이 관여됐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오늘 제목이기도 한 소금을 적게 먹으면 나타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끔찍한 질병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시원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린 대로 우리 인체의 건강한 혈액과 독소 배출에 꼭 필요한 이 소금을 왜 정부까지 나서서 저염식을 하라고 강요했는지 그 엄청난 비밀,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단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을 들으시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화가 날 수도 황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건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전 저도 이렇게 준비했지만 미리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머그잔에 타서 천천히 드시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금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많지만 그중 몸과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그리고 맑게 해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흥분하지 마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냉정하게 진실을 아시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는 저의 당부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들이 소금 부족 때문이라고? 알쏭달쏭했던 궁금증 확 풀어줄 정보 가득한 그리고 소금의 억울한 진실 알아볼 놀라운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용 3단계로 나누어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소금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굵직하게 핵심만 다루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다 보면 더 구체적인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땐 라붐시클릿TV 지난 소금 관련 영상 찾아보시면 다양한 소금 관련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도움 받아보시고요. 이미 다양한 영상으로 소금의 중요성을 아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쭉쭉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읽어드릴 테니 나에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금이 부족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끔찍한 질병들. 역류성 식도염, 감기, 류머티즘, 소화 탈모, 중이염, 이명, 청력 이상, 비염, 천식, 피부 가려움증, 건조한 피부, 입병, 구취, 변비, 장무력증, 치질, 좁쌀 여드름, 아토피, 당뇨병, 간염, 축농증, 부종, 어지럼증, 무기력, 냉증, 저체온, 전립선 이상,
요통, 탈모, 노화, 주름, 소화불량, 가스, 화병, 우울증, 집중력 저하, 신경쇠약, 악몽, 환청, 지루성 피부염 등등. 어떠신가요? 참 많죠. 이것도 압축한 거예요. 소금의 중요성을 공부하면서 저도 상당 부분 해당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더 늦으면 작은 증상들이 큰 병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맞아요. 우리 모두 관심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소금물 마시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읽어드린 질병들의 원인이자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수분 부족, 만성 탈수로 인해 끈적끈적해진 혈액이에요. 몸속에 독소가 가득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60~70%를 차지하는 수분, 혈액, 체액이 몸 전체를 행복하게, 자유롭게, 건강하게 흘러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혈관은 독소와 노폐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수분 부족으로 인해 끈적끈적해진 혈액은 막힌 혈관을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결국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로 인해 활성산소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서 크고 작은 증상들로 우리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알아챙김 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로 말이죠. 여러분, 이 질병들이 과연 나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오늘 죽습니다가 아니라 가려움증, 당뇨병, 이명, 변비들의 증상들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고 공포심이 드는 암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질병과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나요? 의사의 말만 믿고 권해주는 항생제를 먹어 내 몸을 무디게 만드는 게 정답일까요? 이 약품들과 병원에 대한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순서로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을 빼주자는 겁니다. 어떻게? 네, 제가 누누이 권해드리는 소금으로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소금 자체가 어떤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신선한 물과 소금이 온몸을 돌며 찌꺼기를 짜내고 배출하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 공급해준 영양소와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몸의 배출 기관인 소장, 대장, 방광, 폐, 피부 등을 통해 그리고 눈물, 콧물, 침, 땀 등으로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몸속 내부의 더러운 독소와 쓰레기를 제거해줘야 음식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가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몸속에 독소를 빼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아직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따뜻한 소금을 마시기 바로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소금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리 인체는 0.9%의 염분이 항상 유지되어야 해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체액들이 모두 짠 것만 봐도 인체에 소금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소금 커피 마시기, 음식에 간 더해 먹기, 과일 채소에 뿌려 먹기, 항상 휴대에 갖고 다니면서 음식에 수시로 찍어 먹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따뜻한 소금물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시는 방법은 가정집이나 회사에 모두 머그컵 있으시죠? 크기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머그컵 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머그컵에 커피 스푼으로 1스푼에서 1스푼 반의 소금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준 뒤 천천히 식히면서 드시면 됩니다. 참 쉽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해 오신 부분은 너무 많은 소금 섭취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소금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였는데요. 바로 대답해 드릴게요. 양과 상관없이 수시로 드시면 됩니다. 우리 인체는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상당히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똑똑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필요한 수분과 0.9%의 염분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모두 배출시킨다는 뜻이에요. 사용된 묵은 수분과 과잉된 수분은 버리고 신선한 수분을 몸 안에 잡아두는 거죠. 참 똑똑합니다. 단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말라는 것과 식후엔 2시간 이후에 드시라는 거예요. 소금은 수렴하고 가라앉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오전보다는 오후나 저녁 시간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는 소금물은 몸에 흡수되도록 천천히 수시로 먹어줘야 하는데 너무 많은 양의 소금물을 한꺼번에 마시게 되면 각자의 몸 상태나 체질에 따라 구토, 설사, 두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식후 2시간 이후에 먹어줘야 하는 건 비단 소금물뿐만 아니라 일반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식사 후 마시는 이 한 잔의 물이 너무 맛있던데 지금은 고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 바로 마시는 물은 물이 위액을 희석시켜서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소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가스를 차게 만들어 더부룩하게 됩니다. 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물은 식후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사실은 모든 전문가들이 임무와 제안하는 건강 지식입니다. 자, 드디어 3번째 순서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3번째 내용 정말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이나 라붐 시클릿TV 소금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소금이 인체에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린 어린 시절부터 저염식을 해라, 짜게 먹지 말아라 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만큼이나 자주 들은 익숙한 말들이 또 있습니다. 마치 신념처럼 자리 잡은 삼시세끼는 꼭 챙겨 먹어야 한다. 건강검진과 조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기진단은 더 필요하다고 많이들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과 진실, 이분의 말씀을 빌려볼까 합니다. 살 안 찌고 사는 법이란 책과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을 쓰신 양심의사이신 존 맥두걸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암 증가율은 현미경을 사용해야 보일 정도로 숨겨져 있다. 그들은 조기검진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조기검진으로 이익을 얻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들이고 병원들이다. 조기검진은 당신에게 더 빨리, 더 자주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도록 유인한다. 당신은 선한 뜻으로 가면을 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더 짧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지탱할 뿐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암이라는 큰 병과 조기 진단의 피해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두통이 있어. 몸 어딘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려워서 연고라도 발라야 해. 감기에 걸렸어. 이럴 때 우리 맨 처음 뭐 하죠? 내 몸에 독소가 쌓였군. 내 몸의 림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곧장 병원이나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저도 병원에 몇 번 가봤지만 대기 시간은 길고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도 3분 내외? 그래도 우린 감사한 마음으로 의심 없이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그때뿐 다시 재발이 되고 또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도 번거로워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간편한 약을 찾게 되죠. 처방전이 있든 없든 그 약들을 먹었을 때 앓고 있던 질병이 싹 나았나요? 그러셨다면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전혀 효과가 없을 때도 있고 그때뿐인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약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님의 저서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에 의하면 미국에서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몸을 살린다는 그 약을 처방받고 무려 10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합니다. 매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부작용과 독성을 예상할 수 없는 이 약들을 국가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이죠. 미 퇴역군인청 건강본부의 케네스 카이즈 박사도 너무 많은 신약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품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씁쓸하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은 선진국인 미국의 실태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신약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부작용, 사망의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약물 피해 예방에 대한 기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 연구를 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즉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낼 구실이 없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인스턴트 가공식품, 고기류, 면, 밥, 빵, 탄산음료 등 혀끝에선 맛있지만 몸에는 해로운 음식의 종류는 날로 늘어납니다. 또한 의사와 대중매체와 가깝게는 우리 할머니, 부모님조차 삼시세끼는 꼭 먹어야 한다고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굳게 믿으시면서 자녀에게도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왜? 국가가 그렇게 강제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신선한 재료의 음식 섭취보다 간단하다는 이유로 각종 제약회사들의 영양제로 대체됩니다. 게다가 운동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안 아픈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내 몸이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하고 신호를 주는 게 감사한 일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나 스스로 내 몸을 지키고 우리 가족 지키고 내 돈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 관련 좋은 습관을 생활화하고 지식과 지혜도 쌓아야 합니다. 이게 제가 라붐시클리TV 영상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에게 지식이 없으면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은 황폐해져 갑니다. 그 책임을 나라가 져주나요? 아니요. 오로지 내 몫이고 더 나아가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왜 지식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냐? 운동, 음식, 소금, 건강 관련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 저 역시 혼란스러운 때가 종종 발생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유는 어디에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뼈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일부러라도 우유와 유제품을 챙겨 먹었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우유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뼈의 칼슘을 빼내간다는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이 난폭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인즉 우유를 생산해내기 위해 억지로 소에게 강제 임신을 시키고 새끼를 낳자마자 젖을 짜내기 위해 송아지와 생이별을 시킵니다. 아무리 동물이라 하더라도 내 새끼한테 젖 한 번 못 물린 채 인간이라는 것들이 내 젖을 억지로 짜냅니다. 어미소는 억장이 무너지겠죠. 가슴이 울컥해지는데요. 어미소는 울고 풀고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짜낸 그 젖이 과연 좋은 성분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다음은 고기. 많은 전문의조차 고기는 만병의 원인이 되며 심지어는 고기를 동물의 시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프지 않으려면 고기 섭취를 당장 멈춰라 라고 하는 반면 다른 목소리로는 기력 보충을 위해 적당한 육류 섭취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커피. 커피는 백해무익이다. 이뇨작용과 탈수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적당한 커피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에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외에 영양제나 계란 등에 대해서도 어디에 좋다, 꼭 챙겨 먹어야 한다라는 목소리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서로 다른 의견에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정확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습관과 똑똑하게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중 제가 계속해서 소금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몸에는 소금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것은 반론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과 증상들을 외면한 결과 병원과 제약회사의 희생양으로 살아왔잖아요. 100세 시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기 진단으로 겪지 않아도 되는 마음고생 하시고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약물들에 의지하며 100세, 120세까지 사실 건가요? 식습관을 바꿔주고 운동을 하고 몸속 독소를 빼주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는 질병들을 이 질병은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라는 말만 듣고 여러분들의 귀한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살아야 하냐는 말이죠. 결론 내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알려드린 증상 지금 겪고 계신가요? 까먹으셨으면 영상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셔도 됩니다. 우선 몸속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혈액을 돌게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몸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이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매일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해주는 일은 고작 몸속 독소를 빼주는 일일 뿐인데 이쯤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삼시세끼 말고 1일 2식으로 식사도 줄여보고 저처럼 하루 12시간 이상 공복 유지도 해보고 걷기 운동도 해보시고 맨발 걷기도 해보시고 음식을 먹는 순서부터 바꿔도 보시고 그러다 보면 라붐시클리TV 지난 영상들이 뜬금없이 올린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구나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일부 구독자님께서 제가 소금 관련 영상을 자주 올리다 보니
소금 판매 목적이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제 영상을 한 개만 보셨거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고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요. 저는 소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소금을 먹고 이건 정말 권해줘도 되겠다 할 만큼 좋은 소금을 찾게 되면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저에게 어떤 소금을 구입해야 하나요? 라면서 DM이나 문자가 많이 옵니다. 제가 처음 소금을 선택할 때 주변에 소금물을 마시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 문의할 데가 없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저를 생각해서 필요하신 분께는 도움을 드리고 싶긴 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소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아팠던 한 사람으로 그 고통과 간절함을 알기에 그 극복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몸 어딘가 몹시 아파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프면 배우자나 자식들이 돌봐주겠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들은 간호를 해줄 수는 있지만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병과 싸우는 건 오롯이 내 몫이에요. 꾸준한 소금물 마시기로 건강한 몸 만들어서 우리 질병 없이 행복하게 살기로 해요.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미리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집중해서 보시느라 아직 좋아요 못 누르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